소식은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 노화 예방에도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나강입니다. 특정 연예인으로부터 시작된 소식자라는 단어는 적게 먹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작년부터 Z세대 사이에서는 소식자라는 말이 유행을 타면서 극단적인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NS와 유튜브 등에서 소식자 먹방, 소식자의 일상과 같은 제목의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로는 홍마늘 스튜디오의 웹 예능 밥맛 없는 언니들 최고 493만 뷰까지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출연자들은 하루를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으로 버티거나 김밥 4알을 먹으면 폭식을 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초절식에 가까운 식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Z세대들은 뼈 마른 몸을 동경하고 따라하는 10대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소식자 열풍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거식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식사장애 환자는 2017년 8,168명, 2018년 8,541명, 2019년에 8,799명, 2020년에는 9,463명, 2021년에는 드디어 1만 명을 넘어서 1만 900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환자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통계 밖 환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두드러지게 많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 남성은 2,167명이고 여성은 8,833명인데 이 여성의 숫자가 3배 가까이나 더 많았고 이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079명, 20대가 2,382명으로 전체 환자의 31.7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백명재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은 최근 1, 2년 사이에 섭식장애로 내원하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돌 인플루언서들의 마른 몸에 대한 동경이 섭식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대에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의 청소년은 다른 때보다 많은 영양소와 열량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극소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이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성장 발달에도 저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섭식장애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예전의 모습처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과하게 먹고 이게 막 살이 찌는 것도 바꿔야 되는 식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극소량만 먹고 진짜 소식자인 분들을 보면 걱정도 되고 저는 그 정도까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정말 큰 즐거움이고 큰 행복이잖아요. 너무 적은 약을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이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우울해질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적게 먹게 되면 영양 결핍 등 심각한 건강 이상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먹되 맛은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먹는 것이 이 정신건강, 이 몸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보다는 절식을 하면서 음식량을 줄여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했던 방법은 식사를 할 때 집에서 먹든 외식을 하든 밥 양을 한 공기에서 제가 먹을 양만 딱 반으로 덜어서 먹고요. 조금 더 먹고 싶다라고 하면 3분의 2 공기 정도까지만 덜어놓고 식사를 해요. 그렇게 덜어내고 먹다 보면 내가 먹을 양만 딱 자제해서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국물류는 되도록 안 먹었어요. 이게 국물을 먹거나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을 경우에는 막 후루룩 또 빨리 먹게 되니까
먹으면서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 조절하실 때는 면 요리는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이 면 요리를 먹은 날은 이상하게 배가 빨리 꺼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면이 그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품은 혈당을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이에 췌장은 급상승한 혈당 수치를 낮추려고 이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또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게 배가 차 있는데도 식욕이 느껴지는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그 가짜 배고픔을 못 참고 무언가를 또 먹게 되니까 이 하루에 먹는 양 자체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양 조절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면 요리를 참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일반 면 말고 파스타 면을 드세요. 이 파스타 면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도 높다 보니까 이 포만감도 크고 또 입자도 거친 편이라서 소화되는 속도 그리고 체내에 흡수되는 것도 느려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니까 이 포만감도 일반 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래 가요. 또 우리가 식사 말고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이 주전부리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식이나 주전부리 대신 껌이나 무가당 사탕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가방에 이 껌, 무가당 사탕, 그리고 단백질바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양 조절하실 때는 물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배가 출출하다 싶을 때 이 물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모든 다이어트가 다 그렇지만 음식을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이 음식을 참다 보면 이게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양을 줄여가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번쯤 너무 음식이 땡겨가지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한번 많이 먹은 후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양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다이어트스럽게 하시면 오랫동안 하지 못해요. 자, 오늘은 다이어트의 첫 시작, 극단적인 소식자가 아닌 내게 맞게 양을 조절하면서 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는 다이어트 코치 니나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